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캐세라세라식의 땜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G20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무슨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었죠. 한중 정상회담.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3일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8일,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라고 그러죠. 이 정상회의를 전후해가지고 방한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달 주한 중국 대사관이 시 주석의 서울 숙소 예약 취소 등으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우리 신문이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그랬는데 다시 거론되는 것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평택에서 잠깐 만남으로 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별히 시진핑 주석의 방한 협의 재개 논의를 전후해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한중 외교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난 1일 날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중국 국방장관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정 장관이 사드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논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은근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논의 제기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에 뭔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두 장관이 사드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철수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어떤 논의가 됐길래 중국도 좋게 반응을 했다고 답을 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화웨이 전선,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와중에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수용을 대가로 한국 정부가 미국 편에 일방적으로 서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과 문재인 정부의 욕심과 탐욕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중국 요구사항 일부 수용을 대가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혹도 갖게 합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우리 정부에게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 하는 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지해달라, 사드 정식 배치 등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한국 측이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지난 2일 날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회담 후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중국 견제용 메시지를 함께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국만이라도 중국의 우호적 국가로 남겨둬야 된다는 전략 때문에 다시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이라든지 앞으로의 장기적 외교 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대중적 인기라든지 지지도를 고려해가지고 땜질식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 MD에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삼불 약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야말로 굴욕적이죠. 이건 중국 조건이 한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외교적 참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우선시하고 한미동맹과는 거리 좀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이 삼불 정책에 나와 있는 거죠. 중국은 이를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게 재확인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만약 6월의 정상회담 무죄도 요구될 것임이 뻔하게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도발을 한다 할지라도 한국은 잠자코 있어야 되는 삼불 약속도 모자라가지고 이젠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서 오히려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부 동조라도 한다 그러면 이는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파기와 다름없는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협상에서 필요한 건 뭐냐? 당당함입니다.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도발을 했다 그러면 한국은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간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도 할 수 있다고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보다도 더한 행동이라도 불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 없는 외교에서 대국민 홍보용 이벤트를 위해서 국익에 엄청난 손상이 뻔히 보이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죠. 이완용 외교나 다름없다 하는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G20은 다가오는데 외교부 장관을 헝가리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 참 한심합니다. 6월은 외교의 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외교적 행사들, 특별히 G20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외교 현장에서 G20과 같이 좋은 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열정적으로 재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더 중시해야 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를 총괄해야 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에 파견했습니다. 왜 파견했죠? 유람선 침몰 현장을 진두지휘하라고 파견했다가 2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교부 장관의 업무 우선순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거기 대사가 총괄하면 안 됩니까? 한국의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사고로 숨진 것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더 있어도 안 되죠. 그렇다고 마치 국내에서 사고를 당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떠는 정부를 보면 어이가 없다 할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도 엄연히 국가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그곳에 가서 위기대응팀이라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꼴 참 보기에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신속 대응을 강조한 문 대통령에게 골든타임 3분을 말한 한국당 대변인에 대해서 말폭탄을 쏟아내는 정부와 여당의 과잉 대응도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헝가리 단위부강이 서울의 한강도 아니고요. 비행기로도 13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훨씬 지난 다음에, 사고 난 지 하루가 훨씬 지난 시점에서 신속 대응을 말하고요. 구조대 파견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입니까? 더더구나 외교부 장관까지 가서 시신수습 같은 일에 직접 참견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사고를 낸 배 선장을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이 있을 곳은 헝가리가 아니고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되는 서울이고요.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될 정상회담국 현지로 날아가가지고 그 나라하고 소통하는 일,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제껴놓고 헝가리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보는 국민들 마음도 착잡하고요, 혼란스럽습니다. 또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사고 관련 회의들을 연달아 주재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죠.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능력이나 하는 일들이 G20 회의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한미 간이나 한중 간 외교 전쟁에 끼어들 능력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예 G20 정상회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G20 정상회의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가오는 오사카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이낙연 총리를 보낼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진짜 대통령 대신에 이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 간다 그러면 이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외교를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3국 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외교 무대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 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런 설명입니다. 참 말은 좋습니다. 거기 간 거하고 혁신, 성장, 평화, 포용국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또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 스웨덴 국빈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진짜 대통령 한가합니까? 시간이 남아돕니까? G20 정상회의도 코앞에 닥쳐 있고 한중 간에, 한미 간에, 한일 간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요. 또 전략적 대처를 준비해야 되는 이 엄중한 때에 무려 8일간이나 시간을 내가지고 유럽 순방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국빈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거 자랑할 일입니까?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나라들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시급한 외교 현안들을 풀어가려고 하면 그런 나라들에 대한 순방은 잠시 미뤄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 현장을 주의하지 않고 한간 해외 순방을 기획하는 청와대의 외교 능력도 한심하고요. 또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몰두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보느라면 야, 진짜 이게 나란 맞나? 제대로 흘러가는 나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외교라는 이름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문재인 정부가 외교다운 외교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러니까 캐세라세라라는 외교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외교를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고 순방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문재인의 캐세라세라 외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암담합니다. 정말 땜질 외교를 통해서 G20 회의를 포기한 겁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